네, 백세 인생을 부른 가수 이혜란 씨의 인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 불릴 만큼 대단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데이트를 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문화 연예가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혜란 씨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 전해라. 아주 인기가 좀 대단합니다. 지상파 방송에도 나오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들을 수 있고 이모티콘으로까지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자주 들리는데 확실히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대세죠. 요즘에 보통 이제 연령대별로 아이돌 가수 같으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트로트 같으면 이제 연세가 좀 드신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거의 전 연령대에서 지금 보편적인 선호도가 나오고, 이분이 26년 동안 거의 이렇게 회갑잔치, 전통시장 이런 무대에 서시다가 지금 지상파에서 여기저기 출연도 하시고 모바일 CF 모델도 하시고 거의 요즘에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전해라라는 가사가 원래 이 노래 전해라가 이제 이 지하 세계에서 나를 저 세상에서 데리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염라대왕,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온 거죠. 나오네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전해라 이런 식의 의미였는데, 이게 웃기는 말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 전해라라는 염라대왕한테 전해라 이 표현이 기성세대는 그냥 내 이야기니까 공감을 느끼는 건데, 젊은 세대들이 전해라가 그냥 웃기는 거면 괜히 누구한테 전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전해라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웃기다 보니까 그걸 너도 나도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에 인기가 생겨서 이분이 지금 올해 연말 최대 역주행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때문인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를 절묘하게 패러디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해라라는 말이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입장이라든가 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전해라만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전해라가 안 붙었을 때는 안 웃겼는데, 전해라가 붙는 순간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장하러 시어머니가 부르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부르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아니면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부인이 자꾸 전화를 하면 재촉말라 전해라.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자기의 입장을 담아서 패러디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워낙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가 연예기획사고 또 하나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너도 나도 지금 전해라 패러디에 나서서 지금 새정치연합이 최근에 당원 가입 이거 독려하면서 당원 가입 신드롬이 나타났는데, 그 당원 가입 독려 광고 자체가 이제 당원 가입 5분이면 된다 전해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입당하라 전해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의 심정이 또 전해라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계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 지금 이제 물갈이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 나오니까 그분들 심정이 내년에 날 낙천하러 오거든 아직 초선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식의 심정일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여의도에도 돌고 있고, 새누리당이 내년에 총선에 당 로고송으로 100년 인생 이 노래를 쓸까 말까 지금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팬들이 짤방이라는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거잖아요. 과거에 EXID가 직캠이라는 걸로 스타에 올랐다 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들었는데, 이혜란 씨의 짤방 상당히 좀 이 팬들한테 고마울 것 같은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혜란 씨가 바로 이제 트로트판 EXID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스타죠. 위에 지상파가 만든 스타가 아니라. 그런데 만든 분이 실용음악과 다니는 학생인데 트로트 전공이고 최준원 씨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고, 친구들하고 이제 재미로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지금 결국 이분 자체가 화제가 됐고, TV에도 출연했고, 고마움과 감사의 뜻으로 오므라이스와 치킨, 치즈 돈가스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티즌의 유희 문화에 의해서 새로운 스타가 발굴이 돼서 그 스타가
지상파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게 또 하나의 요즘에 패턴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짤방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짤방이라는 것은 과거 인터넷 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이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글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되지 않는 잘림 방지용으로 이미지를 첨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미지를 무조건 잘림 방지의 준말 짤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짤방은 움짤, 플래시 애니메이션 짤방은 풀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바로 이 이미지 짤방을 가지고 네티즌들이 패러디를 하면서 노는 놀이의 와중에 뭐 의리, 김보성 이런 식으로 여러 새로운 스타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요즘 무한도전이 최근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실 방송 중에 박명수 씨가 찾아간 가발 매장이 동생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또 정준하 씨도 평소 친분이 있는 치과를 소개해서 논란이 좀 일었죠.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팬들이 뭔가 좀 불만이 있다, 이거 좀 고쳐다오라고 해서 이 멤버들이 팬들의 불만을 뭐 이렇게 무마하는 그러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 뭐 덧니가 뭐 거슬린다라고 해서 치과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치과 직원들이 정준하 씨 뭐 뮤지컬 공연을 와서 뭐 사진을 찍기도 하고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이제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뭐 좀 힘들다 보기가 이러니까 이제 가발 맞추러 갔는데 팬들이 그 가발 맞추러 간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박명수 씨 사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명수 씨 자기가 하는 업소에 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곳은 아니고 동생이 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럼 동생 업소 홍보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 동생이 한다고는 하지만 자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광고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수백만 원이 들기도 하고 인터넷에 작은 문구 하나 올리는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연예인들하고 친분이 있다 혹은 동생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광고를 쉽게 하는 거에는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돈 내고 광고하는데 지금 연예인 동생이라는 이유로 저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렇게 나오면 저것은 또 하나의 금수저 연예인 인맥을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저기서 이제 박명수 씨가 그 가발 업소에 가서 그 가발에 굉장히 그 가발 업소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뭔가 증명해주는 듯한 식으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뭐 장인의 손길 이러면서, 그리고 뭐 요즘에 3D 장비가 있지만 여기선 장인의 손길로 하는 게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고, 박명수 씨가 이 가발을 쓰고 나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 시청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하는 곳이다. 그러면 동생이 하는 곳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과장되게 그렇게 만족감을 표시하고 뭐 장인의 손길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가면 미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미리 내 동생이 지금 가발집을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차라리 왜 그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에 지인의 업소라든가 친척의 업소 혹시 또 오늘 방송 중에 누가 간다면 반드시 좀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집입니다. 뭐 삼촌네 뭐 영업집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시청자들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무한도전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다른 한편에서는 무한도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야말로 국민 예능이 가진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홍보 논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동생 없으니까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정준하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기가 가던 치과 간 것 같고 이런 것까지 꼭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 원래 이제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디 밖에 촬영을 하러 나가려면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촬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고 출연자 섭외할 때도 다 소개를 받게 마련인데 나중에 누구랑 아는 사람 아니냐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방송 중에 공격 안 할 데가 없을 텐데, 안 당할 데가 없을 텐데 무한도전만 유독 더 많이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만큼 무한도전이 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종의 역차별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논란,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싫으면 인기 없는 프로그램 하면 되는 거죠. 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출연해서 사랑은 사랑대로 다 받고 CF도 찍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싫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일수록 더욱 몸조심을 하고
팬들의 질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러한 개선 의지를 표명해야 이 무한도전이 정말 2030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꼽으면 항상 수위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러한 국민들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몸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조심을 했어야겠네요. 또 이맘때면 이 거리에 캐럴이 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캐럴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시즌송, 시즌송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가수들이 왜 이렇게 시즌송에 매달리나요? 시즌송에 매달리는 이유는 잘 만든 시즌송 하나 10히트곡 안 부럽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시절만 돌아오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뭔가 좀 축제 분위기여서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연말만 되면 모든 방송국에서 연예인들이 빨간 모자 쓰고 등장을 해서 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자체가 옛날엔 젊은 사람들이 놀 거리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의 거국적인 젊은 사람들의 축제였는데 요즘은 평소에 무슨 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굳이 뭐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집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캐롤송을 불러봐야 저작권료가 그다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이 만든 노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혹은 내가 만든 시즌송을 출시하면 더욱더 그게 또 저작권 수입이 많이 생길 또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는 캐롤송보다는 시즌송이 연예인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머라이어 캐리의 이제 노래가 좀 대표적일 거고요. 이제 좀 봄이 되기 시작하면 벚꽃 엔딩이 이제 거리에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느끼기는 하는데 이 같은 노래들이 매년 꾸준히 재생이 되면서 이 가수들의 이제 수입이 좀 톡톡히 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용 씨, 잊혀진 계절, 10월 달. 원래 이 노래가 9월이었는데 음반 녹음이 늦어지면서 가사를 바꿔서 나중에 10월이 됐습니다. 근데 10월이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노래가 지금 이용 씨 지금 1년 수익의 60%가 10월 달에 생긴다고 하니까 해마다 10월 달만 되면 여기저기서 이용 씨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 노래 몇 곡만 부르면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을까. 전국에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엄청난 그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버스커 벚꽃 엔딩 같은 경우에 해마다 봄만 되면 이 노래가 나오니까 지금 저작권료가 한 46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수 밤바다. 이건 또 여름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것도 한 14억 원 정도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정범준 씨가 이 노래 두 곡으로 지금 서울에 그 조그만 상가 빌딩을 하나 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즌송 하나만 잘 만들면 거의 몇 년 내지는 몇십 년까지도 또 나오고 하니까 연예인들의 꿈은 거의 잘된 시즌송 하나 갖고 은퇴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 주간의 문화 연예계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